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연수교 캠프 7기에 나오는 부부한상 인상읽기를 할게요. 근데 이 남편분이 잔소리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앉아가지고 아내한테 지금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안 좋던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집안일은 다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잔소리를 해요. 뭔가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 되게 자신감이 자기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자신감 있을 때 하는 행동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냐, 뭐 근데 아내분이 12살이 어리다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말을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아내분은 이렇게 대들거나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싸우죠. 어? 네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대들고 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아내분은 대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도록 다 놔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잔소리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아내분은 보살이죠. 예. 부처님이세요. 우리 아내분은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가정일 꾸준히 묵묵히 말없이 그렇게 해내는 거 보면, 그게 남자분들도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이러면은 표현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또 눈이 좀 출한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조금 튀어나와서 언어 신경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참지를 못하고 하는 분들은 뭐 연예인 하시든지 개그맨 쪽에 이렇게 보면 많아요. 좀 창의적이고 재밌는 분들도 많죠. 근데 뭐가 어떻게 생겨서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분이 말이 많은 이유, 잔소리가 많은 이유를 찾자면 눈과 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도 살짝 돌출되셨죠.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그 범죄와 전쟁인가 그게 보면은 장이수 역할에 나오는 박지한 씨 좀 이미지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약간 입이 돌출됐고 눈이 쌍꺼풀이 있고 커서 그런데 그분하고는 조금 이미지는 그런데 제가 비슷하다, 뭐 성격까지 비슷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런 이미지인데, 남자분들도 눈에 쌍꺼풀이 있고 이러면 표현을 잘 합니다. 근데 눈이 약간 출한이신 분들은 말을 할 말을 다 하시는 편이죠. 그러다 보면 안 해야 될 말까지 하시는 분도 많죠. 격이 조금 안 좋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도 하는 분이 많죠. 그래서 말을 좀 참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너무 크고 튀어나오신 분들 보면은 말이 완전 뭐 생각 없이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깨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남 얘기를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남의 말을 끊어버리고 들어주는 게 힘들어요. 자기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참지 못하는 분들. 근데 그런 어떠한 기질로 교육을 한다든지 연예인을 한다든지 아나운서를 한다든지 그렇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구권에 놓여져서 그런 데 쓰시는 분들. 그러면 또 이게 융화가 되겠죠. 완화가 되겠죠. 이제 자기의 기질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을 엄청 하고 싶고 이런데 뭐 손재주를 발휘한다든가 손으로 써서 일을 한다든가 뭐 다른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크고 이렇면 창의성도 있지만 예술성도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표현 심리니까. 근데 아내분은 속쌍꺼풀이 있어서 오히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시고, 남편분은 입이 조금 돌출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진에서 딱 보면은 저희는 사진을 보고 이제
예, 못 오신 분들은 사진으로 상담을 하니까 사진이 다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3D가 아니기 때문에 점이 뭐 옆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측면 사진 2장 이렇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한데, 이렇게 얼굴 사진을 딱 찍어서 보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팔자주름이 이렇게 짝짝이처럼 이렇게 한쪽은 흐리고 한쪽은 진하죠.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입이 돌아갔다는 거죠. 입 근육을 한쪽으로만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반듯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비평하고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평적인 말을 하면 입이 똑바로 되질 않아요. 비위가 상한 말을 많이 하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사람들 입이 돌아가죠. 예?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배 아프다. 뭐 비위 상한다. 남편 얘기할 때, 아내 얘기할 때 입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상담할 때 보면 남편 칭찬은 하는데 입이 돌아가. 그러면은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가 말은 칭찬하는 말을 하지만 입이 돌아간다.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죠.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할 때 보면 입이 많이 돌아갑니다. 삐쭉삐쭉삐쭉 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는 좀 고치셔야겠다. 이분 정말 말하는 거 좀 고치셔야겠다.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참아야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서장훈 씨도 무슨 부탄가스 때문에 열받아 놀러 가가지고 부탄가스 때문에 아내를 막 잡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편의점 가서 사면 되잖아. 서장훈 씨 이제 열받아갖고 사람을 내리깔면서, 서장훈 씨 내리깔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면 안 되는데 열받아 한 번씩 이렇게 내려다봐요. 막 눌러버리더라고.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오면 되지. 좀 아들 같잖아요. 아들 같은데 아내가 12살은 어려도 엄마 같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소리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아내분 얘기할 때 보면 턱이 좋아서 멘탈도 강하지만 표정이 없더라고요. 약간 우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약간 우울감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는 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 거 보면 우울감이죠. 근데 약간 무딘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우울감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이제 진단 받아보셨나요? 하면 제가요? 제가 우울증인가요? 아니 실제로 병원 갔다 오셨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좀 무디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우울증이죠? 내가 왜 우울하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울한데 내가 너무 우울합니다라고 예민하신 분도 있지만은 자기가 우울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감을 못 잡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아내분은 그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남편분은 애도 4명이잖아요. 네 명인데 아내분이 참 그것이 다 감당이 되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러나 지금은 남편분이 저래도 저게 힘든 건가 안 힘든 건가, 그냥 말하면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괜찮다. 얼굴에서 보면은 찰색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너무 무딘 사람이 있어요. 예민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생각해 버리는 건지, 힘들어도 이게 힘든 건지, 이게 왜 힘든 거였구나, 이제 여기 와서 아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면 약간 우울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얼굴로 봤을 때는 아내분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눈 밑에 와잠이 통통해서 애교살이 통통해요. 그래서 자녀 궁 자리는 좋고 자녀 자리는 좋고 눈 밑에 애교살이 스태미나거든요. 자기가 스태미나가 체력이 좋아야 건강해야 자녀들을 건사할 수 있다. 이래서 옛날 관상에서는 자녀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면은 눈과 눈 사이가 거리가 좀 멀어요. 눈이 여기 귀에서부터 이쪽 귀까지 눈이 7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고 양쪽에 귀까지 여기서 눈에서 귀까지 눈이 2개 들어가면 총 7개가 됩니다. 7개가 들어간 비율이 맞는데 남편분은 중간 자리에 눈이 하나 들어가고도 더 남죠. 이런 경우에 옛날 관상에서 말하는 또 의미도 있었어요. 제가 백수진 선생님의 관상 수업이라는 책을 잠깐 빌려왔는데 여기서 잠깐 인용을 하면 두 눈 사이 간격이 넓다 이런 사람은 두 눈 사이 정상적인 거리보다 눈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보다 넓은 사람은 형상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 어떤 사물을 보면은 사진 찍듯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이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수민펑이라는 상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관상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눈 사이가 넓은 사람은 흥에 따라 살아간다. 물질 생활 추구하지 않고 매사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편이며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분 되게 따지잖아요. 따지고 따지는 부분과 따지지 않는 부분은 눈과 눈썹 사이에 이 눈두덩이가 넓으냐 좁으냐 제가 말씀드렸죠. 넓은 사람은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사람은 그냥 사람을 잘 믿어주기 때문에 안 따져요. 안 따지는데 여기가 좁은 사람은 치밀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따져본다는 거죠. 매사에 이게 따져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안 따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따질 때는 따져줘야지 좋은 거지. 따질 때 안 따지면은 그 대충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충 넘어가서 좋을 게 있고 안 좋을 게 있죠. 그리고 따져서 좋을 게 없는데 따지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거기에 맞게 봐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영리함과 재간이 모자라 때때로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관상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짓을 그 사람을 조금 황당하게 하는 놀라게 하는 짓을 한 번씩 한다. 이런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주위에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얼굴의 탄력으로 봤을 때는 이분의 일이 운은 괜찮다. 탄력이 붙어 있으니까요. 탄력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웃고 사람들을 많이 거래를 많이 하고 많이 만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는 얼굴에 탄력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탄력이 붙어 있으면 그때 운기가 괜찮고요. 그러다가도 일이 잘 안 돼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 얼굴이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로 밖에 나가 보십시오. 친구들은 다 얘기하죠. 니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요즘 힘든 일 있나? 이렇게 사람들 얼굴 다 보죠. 근데 우리 같이 인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 공부를 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뭐 조언하고 뭐 이렇게 충고하기보다는 보통 이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의 얼굴을 경영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고치고 스스로 고치는 거는 되죠. 남이 고쳐라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뭐가 안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얼굴에서 찾고 그 장점과 단점을 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단점은 고쳐야 되겠죠. 이분의 단점은 입이 돌출돼서
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개그맨 중에도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입이 많이 튀어나왔죠. 근데 웃기죠. 웃기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죠. 잘 들어주고 치고 빠지기 굉장히 잘하죠. 그런 데서 기질을 발휘하시는 거고, 이분은 입이 약간 돌출됐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쓰죠 지금. 근데 입을, 어떤 분은 이제 입이 약간 돌출되셨다면 말을 못 참고 받아치거나 못 참고 뭐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안 좋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살면 입이 약간 돌출되고, 뭐 많죠. 그런 분도 있고, 뭐 유해진 씨도 그렇고 많죠. 입이 약간 돌출돼서 말을 잘하죠. 근데 말을 안 하고 살면은 치아가 약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리가 됩니다. 옥리. 그런 분들은 말할 재간이 없어서 입을 다물어서 고집 세단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인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자기 단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나의 단점을 잘 아는다. 여기 와서 요걸 얻어 먹으니까 참 힘들다. 어떻게 이걸 내가 고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알면 고치면 되죠. 뭐만 고치면 되는데 말을 좀 아끼시면 되죠. 본능적으로 말을 좀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곰이, 사람이 이렇게 키워도 성체가 됐을 때 본성이 살아난답니다. 사람을 이렇게 물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하고 잘 놀다가 이 사진에 보면은 사람을 물고 싶을 때 자기 손을 이렇게 물어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 말을 하고 싶을 때 남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구나. 손을 무세요. 자기 팔을 무는 고통을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단점이 파악이 되면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남을 조정해서 고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고치는 것은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만 좀 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상 있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예,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